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크 환자의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전문 술기 파트를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래 혈관 접근 IO 액세스, 두 번째는 지혈대 적용 터니킷 애플러케이션, 세 번째는 압박 드레싱 프레셔 드레싱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골래 혈관 접근, 즉 IOINTRAOSSEOUS 액세스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수액이나 약물을 주려고 할 때 정맥 IV를 먼저 찾죠. 하지만 중증 쇼크 환자는 혈관이 허탈되어 IV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정맥 라인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실패했을 때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하는 생명줄이 바로 IO입니다. 이 술기는 성인과 소아 모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삽입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접근이 쉬운 정강뼈 팁이어 근위부가 가장 일반적이고 상황에 따라 위팔뼈머리 HUMERAL 헤드, 널쩍다리뼈 원위부 혹은 복장뼈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소아 환자의 경우 삽입 지점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정강뼈 거친면 TIBIAL TUBER OSITY에서 바로 아래 정강뼈의 앞마이너스 내측을 타겟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장비로는 골래 주입 바늘과 드릴, 그리고 관류 테스트를 위한 5ml/ml 이상의 생리식염수 주사기가 필수적입니다. 자, 이제 실제 삽입 단계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술기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먼저 파트너가 환자의 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여러분은 삽입 부위를 광범위하게 소독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드릴의 각도입니다. 뼈 표면의 수직인 90도 각도를 유지하며 드릴을 위치시킵니다. 그런 다음 드릴을 작동시켜 피부를 뚫고 딱딱한 뼈 피질 안으로 진입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손끝에 전해지는 감각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술기 시험에서 핵심 평가 항목입니다. 드릴을 돌리다 보면 딱딱한 저항이 갑자기 사라지며 POP하는 느낌이나 소리가 나는 순간이 옵니다. 이건 바늘이 단단한 피지를 뚫고 부드러운 골수 공간에 안착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느낌이 들면 즉시 드릴 작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저항이 사라졌는데도 계속 밀어 넣으면 뼈의 반대편 피질까지 뚫어버리는 관통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바늘을 무사히 삽입했다면 이제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야겠죠? 우선 바늘 중앙에 있는 투간침 ST와 ELET를 풀어 제거합니다. 그 다음 생리식염수 주사기를 연결해 플런저를 살짝 뒤로 당겨봅니다. 이때 골수 공간에 액체가 섞여 나온다면 성공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만약 당겼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실패한 걸까요? 아닙니다. 드라이 탭이라고 해서 액체가 흡인되지 않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5ml/ml의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는 플러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눈은 삽입 부위 주변 피부를 뚫어지게 쳐다봐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 포인트. 만약 연조직 부종, 즉 침윤 인필트레이션 징후가 관찰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수액이 골수 공간이 아닌 주변 연조직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으로 구액증후군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윤이 없다면 수액 라인을 연결하고 단단히 테이핑하여 고정합니다. 다음은 외상 처치에 꽂힌 지혈대 사용법입니다. 팔이나 다리에 멈추지 않는 대량 출혈이 있을 때 사용하죠. 본격적인 처치 전 환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출혈이 심한 환자는 어지럼증이나 의식 상실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신속하게 바로 누운 자세 서파일로 유도해야 합니다. 교육용 사진에서는 앉아 있지만 실전에서는 무조건 눕힌다고 생각하세요. 절차는 명확합니다. 상처보다 근위부심장 쪽에 지혈대를 위치시키는데 팔의 경우 보통 겨드랑이 높이 하이 엔드 타이트에 위치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끈을 버클에 통과시킨 후 벨크로를 최대한 팽팽하게 당겨 부착합니다. 그 다음 조임 막대인 윈들러스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단순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출혈이 멈출 때까지입니다. 보통 180도 회전을 3회 이하로 시행하면 지혈이 완료됩니다. 만약 막대를 다 돌렸는데도
피가 뿜어져 나온다면 초기 끈 조절이 느슨했다는 뜻이니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다리 지혈은 팔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왜일까요? 다리는 팔보다 근육량이 훨씬 많고 두껍기 때문입니다. 위치는 서해부그로인 근처 허벅지 가장 위쪽 근위부에 잡습니다. 다리용 지혈대를 적용할 때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할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버클 슬릿스레드 버클입니다. 조임끈을 버클의 두 구멍에 모두 통과시켜야 강한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다리 지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강한 힘입니다. 끈을 당길 때 양손을 사용해 온 힘을 다해 팽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육층이 두껍기 때문에 웬만한 압력으로는 깊숙한 곳에 있는 동맥을 누를 수 없습니다. 원위부 맥박이 완전히 사라지고 출혈이 멈췄는지 반드시 확인하며 막대를 회전시키세요. 지혈이 완료되었다면 마무리 절차가 필수입니다. 조임 막대를 고정대 클립에 끼워 풀리지 않게 하고 남은 끈을 정리한 뒤 타임 스트랩 TIM이 스트랩을 덮습니다. 이건 임상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지혈대를 적용한 정확한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병원 의료진이 이 시간을 보고 괴사 위험을 판단하여 해제 시점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혈대를 하나 제대로 감았는데도 출혈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지혈대 세컨드 TQ를 준비하세요. 첫 번째 지혈대 바로 옆 가능하면 심장 쪽인 근위부에 하나를 더 적용해서 출혈을 완벽히 차단해야 합니다. 지혈대 하나로 안 되는 중증 외상은 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지혈대를 쓸 수 없는 부위가 있죠? 바로 겨드랑이, 서해부, 목 같은 접합부 정크션입니다. 이런 곳에 깊은 자창이나 총상이 생기면 우리는 상처 패킹 WOUNDPACKING 술기를 시행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상처라는 빈 공간 보이드를 거즈로 꽉 채워서 그 압력으로 파열된 혈관 탁업 배설을 직접 누르는 것입니다. 절차를 잘 보세요. 먼저 의복을 제거해 상처를 노출합니다. 그 다음 고여있는 혈액을 부드럽게 닦아내고 출혈 지점, 즉 피가 솟구치는 원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패킹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손가락으로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손을 떼는 순간 환자의 소중한 적혈구는 다시 밖으로 쏟아집니다. 이 슬라이드는 시험 문제로 100%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숫자를 명확히 구분해서 외우세요. 상처 안에 거즈를 꽉 채워 넣었다고 해서 지혈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체중을 실어 직접 압박을 유지해야 하는 필수 시간이 있습니다. 첫째, 화학적 지혈 성분이 코팅된 지혈 거즈 HEMOSTATICGAUG를 썼다면 최소 3분 동안 압박합니다. 성분이 피를 빨리 굳게 도와주기 때문이죠. 둘째, 일반 거즈를 썼다면 우리 몸의 자연 응고에 의존해야 하므로 훨씬 긴 최소 10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의 금기 사항입니다. 지혈이 됐는지 궁금하다고 1분 만에 거즈를 살짝 들춰보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형성을 시작한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서 지혈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시계를 보며 정해진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지혈을 마쳤다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기계적인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이스라엘 외상 붕대입니다. 이 붕대는 단순히 상처를 덮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원주압 CIRCUMFERENTIAL 프레셔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단계는 상처나 우리가 패킹해둔 거즈 위에 멸균 패드를 정확히 밀착시키는 겁니다. 2단계로 탄력 붕대를 환부 주위에 한두 번 감아 패드를 고정합니다. 그 다음이 이 붕대의 핵심입니다. 붕대를 플라스틱 압박 바플라스틱 프레셔바 안쪽으로 끼워 넣습니다. 이 바가 일종의 지뢰 역할을 해서 아주 강력한 압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에 붕대를 끼웠다면 이제 역방향 회전 리버스 트위스트를 시행해야 합니다. 붕대를 진행하던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꺾어서 당깁니다. 이렇게 하면 플라스틱 바가 붕대의 장력을 이용해 상처 부위를 수직으로 꾹 눌러주는 국소 압박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람 손으로 직접 누르는 것과 비슷한 힘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붕대를 바 위를 덮듯이 계속 감아 고정하고
끝부분에 달린 클립으로 마무리합니다. 드레싱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원위부 맥박을 확인하여 지혈을 위해 가한 압력이 너무 과해 혈류를 아예 차단해버리지는 않았는지 재평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쇼크 환자의 생명을 지탱하는 4대 술기를 공부했습니다. 강의를 정리하며 전체 알고리즘을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1. 접근 액세스 IV가 안되면 지체 없이 IO로 간다. 정강뼈가 최우선이다. 2. 사지 출혈 팔다리 출혈은 지혈대를 하이엔드 타이트하게 조인다. 3. 접합부 출혈 지혈대를 못 쓰는 곳은 거즈 패킹 후 3분 혹은 10분간 압박한다. 4. 고정식유 이스라엘 붕대의 역방향 회전 원리를 이용해 지혈 상태를 고정한다. 최종 단계는 재평가입니다. 이송 중에도 혈종이 커지지는 않는지, 원위부 맥박은 어떤지, 재출혈은 없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다시 숨쉬게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